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기반시설 안전 투자를 위해 내년부터 4년간 32조 원을 투자하고 통신구, 상하수관, 전력구 등 낡은 시설물을 정비하고 체계적 관리 체계를 갖출 전망입니다. 지난 18일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국 주택 청약 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는 1,201만 6,4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보다 7만 4,167명이 늘어난 것으로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2,494만 4,182명으로 전달보다 6만여 명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오늘인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발주 사업에서 임금 직접 지급제의 의무화로 공공공사에는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을 사용해 건설사가 임금 등을 임의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며 임금은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정부의 분양가 통제가 이어지면서 로또 아파트가 계속해서 생겨날 것으로 보이면서 지난달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가 무려 1,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오는 6월과 7월에는 2,500만 명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함께 하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의 키다리 아저씨 이성우 대표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 살펴보는 강의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할 때 호재를 많이 저희가 둘러보는데요. 그중에서도 개발 호재. 오늘 GTX A, B 노선을 심층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통해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다리 아저씨 이성우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허용된 허비하는 그런 시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일 동안 출퇴근 시간에 이게 허비하는 시간이 평균 101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1년이면 거의 2주를 그냥 길에서 이렇게 낭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길에서 낭비하는 그런 출퇴근 시간인데요. GTX A, B, C 노선은 그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죠. 빠르게 갈 수 있는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철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에 맞는 그러한 철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GTX A, B, C 노선을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할 건데요. 첫 번째가 속도죠. 이 강점이 바로 속도인데 일반 그 도시철도는 30km가 평균 속도죠. 하지만 GTX 같은 경우에는 설계 최고 속도가 200km입니다. 거기에 평균 속도로 치게 되면 110km가 바로 이 속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빠르게 출퇴근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특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정거장수죠. 일반적으로 일산의 대화역에서 강남의 도곡역까지 오는데 35개 정거장을 거쳐야 됩니다. 시간으로 소요가 된다라고 하면 89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근데 GTX를 이용하게 되면 일산 킨텍스역에서 삼성역까지 오는데 몇 정거장이냐면 한 4정거장밖에 안 거친다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또 시간이 20분이면 도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25분 정도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거장 수가 굉장히 적다라는 부분인데 GTX A 노선은 총 정거장 수가 10개입니다. B 노선은 13개, C 노선은 10개 이렇게 정거장 수가 매우 적은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세 번째로는 깊이입니다. 이 대심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평지가 있으면 지하 40m, 그러니까 고층 시가지가 있는 곳은 지하 40m까지는 어떤 그 토지주의 어떤 그 보상 절차를 밟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토지 이용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심도 지하 40m 깊이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진동이나 소음이라는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부분이 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GTX 이제 노선들이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있는데 GTX A 노선은 작년 말에 그 착공식을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10일 후, 그러니까 6월 30일 날 드디어 첫 삽을 뜹니다. 이제 진행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C노선도 역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난해에 마쳤고요. B노선은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TX A 노선이 착공이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B, C 노선도 역시 발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는데요. 이 출퇴근 시간에 허용되는 그런 사회적 비용, 그리고 이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어떤 기회비용적인 부분을 다 합쳤을 때 연간 1조 5천억의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GTX 이 수도권 광역철도로 인해서 그만큼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면서 돈까지 금전적인 부분까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자, 시간을 한번 볼까요? 동탄에서 삼성구간까지 일반 지하철을 통행 시간을 보게 되면 66.8분입니다. 거의 67분 정도 걸리는데 GTX를 이용하게 되면 A 노선이겠죠. 동탄에서 삼성 구간이 18.5분, 그만큼 대폭적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대화에서 서울역 구간이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면 41.5분인데 GTX를 이용하게 되면 16.2분, 그만큼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송도 여의도 구간, GTX B 노선이죠. 여기도 역시 47.5분인데 20.5분으로 대폭 축소가 됐고요. 의정부에서 청량리 구간도 31.3분인데 11.1분으로 GTX를 이용하면 그만큼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의 중심부, 강남과 서울역 이렇게 중심부까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승용차를 이용하게 되면 동탄에서 삼성까지 70분 걸리고요. 전철은 77분인데 GTX를 이용하면 19분, 의정부 삼성은 역시 승용차를 이용하게 되면 70분,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면 73분, 하지만 GTX를 이용하게 되면 13분, 이렇게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현재 진행 상황을 한번 볼까요? 파주 운정에서 동탄까지 가는 게 바로 A 노선인데 총 길이가 83.3km입니다. 10개의 정거장을 거치고요. 사업비가 3조 3,641억 원입니다. 그래서 일산에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52분에서 14분으로 대폭 축소가 됐고요. 지난해 말 착공식이 됐고 그리고 이제 10일 후 6월 30일 날 드디어 착공이 진행이 됩니다. 자, C노선은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죠. 74.2km. 10개소의 정거장을 거치고 4조 3,088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수원에서 삼성역까지 78분 걸리는 그 시간대가 22분으로 축소가 되고요.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죠. 자, B노선 가장 늦게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노선인데요.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80.1km입니다. 13개소의 정거장을 거치고요. 사업비가 5조 9,038억.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82분 걸리는 게 27분 정도 걸리는 대폭 축소가 됐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B노선 역시 국민청원을 했는데 13만 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해달라는 그런 국민청원이 있었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국민청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B노선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는 부분이겠죠.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성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이슈 진단인데 이 GTX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부분, 그리고 수도권에서 이 서울권으로 빠르게 이동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비용이나 어떤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역이 굉장히 정거장이 적죠. 그러면 그 각 역마다 굉장히 많은 호재가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주요 역에 이런 개발 호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곡역을 보게 되면 179만 제곱미터입니다. 여기에 복합 환승센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대곡 역세권 개발이죠. 여기에 또 지식산업센터와 그다음에 주거 업무 상업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대곡역 같은 경우는 수도권을 연결하는 동서남북의
교통 요충지로 이제 거듭나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 대곡역 쪽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은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자, 송도 국제도시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죠. 209, 409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서 송도에 많은 인구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송도에서 서울권까지 빠르게 이동이 될 수 있는 부분. 현재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지만 GTX가 이제 B노선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완공이 되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서울권까지 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용인 경제 신도시 GTX A 노선이죠.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용인 쪽에 이제 그 구성역이죠. 구성역. 이쪽에 또 많은 개발이 있습니다. 경제 신도시를 만드는데 동이 이제 이 마북동과 그다음에 보정동 그리고 신갈동 이 일원 전체를 390만 제곱미터 이 넓은 부지에 어떤 주거, 상업, 원무 그리고 첨단 지식 산업단지까지 이게 발생이 되면서 자족 도시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되고요. 동탄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 개발 역시 이쪽도 역시 지식 산업센터와 그다음에 주거, 업무, 상업이 또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복합 단지가 또 들어선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B노선을 보게 되면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코레일이 지주죠. 토지주인데 현대산업개발, HDC 현대산업개발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금 시공사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B노선 그 창동역이죠. 창동 아레나 복합 문화시설. 여기에 또 2만 명이 운집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연장이 또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런 개발 호재, 강남권에는 영동대로 지하 사업을 비롯해서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서역도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죠. 여기에 또 공동주택 부지를 또 개발을 해서 공동주택 지구를 또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 서울역도 역시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많은 큼직큼직한 사업들이 GTX 노선의 별로 이렇게 크게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환승역세권, 지하철 일반 지하철도 환승역세권이 주요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러면 GTX 환승역세권은 어디가 있을까요? 보시게 되면 서울역이 A 노선과 그다음에 B 노선이 환승할 수 있는 게 서울역이죠. 그다음에 삼성역과 그리고 C노선이 환승할 수 있는 거, GTX가 환승할 수 있는 게 바로 삼성역입니다. 거기에 또 청량역 같은 경우에도 B노선과 A노선이 환승할 수 있는 곳이 청량역이죠. 또 여기에 또 일반 지하철까지 합하게 되면 쿼드러플 트럭 그 역세권부터 해서 5개 역세권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삼성역 같은 경우는 GTX A노선과 C노선도 있지만 2호선, 9호선이 같이 있죠. 그리고 서울역도 역시 GTX B노선 그리고 A노선이 있지만 여기에 또 경의중앙선도 있고요. 1호선, 4호선 이렇게 복합적으로 환승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청량리역도 마찬가지 경의중앙선부터 해서 B노선과 그다음에 C노선까지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그야말로 복합 환승센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쪽 주요 GTX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통 호재가 있는 환승역, GTX 환승역 주변으로 해서 많은 투자처로 진행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이익적인 부분 그리고 개발 호재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진행을 하면서 문제점도 있죠. 일반 지하철이 공사가 진행이 됐을 때 예상 시간보다도 길게는 3년에서 4년까지 늦춰집니다. 완공 시기가. 왜냐하면 난이도가 낮아도 또 진행하다 보면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난이도가 높은 GTX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변수라는 부분이 그만큼 많이 산재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반 지하철도 3, 4년 늦어져서 완공이 되는데 GTX 노선 자체가 그 공사 기간이 맞춰질지 그런 의문점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의 긴 사업 기간이 진행이 되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일단 서울권이나 또 주요 역들 주변으로 또 특히 GTX 환승역 주변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안정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A, B, C노선의 개발 이야기와 앞으로의 전망, 투자 시에 유의할 사항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하반기 부동산 투자할 때 교통 호재로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지는 순서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이죠. 대표님의 첫 번째 정보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이성우 대표님께서 첫 번째로 준비해 주신 정보는요.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의 토지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에 위치한 일반 상업지역의 면적
면적은 181.2제곱미터고요. 건폐율은 80%, 그리고 용적률은 1,300%입니다. 또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의 면적은 231.4제곱미터고요.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네요. 토지의 가격도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일반 상업 지역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3,5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억 3,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의 매매 금액은 1억 3,100만 원이 예상되고요. 7,9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5,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토지 유형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토지를 선별해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들어볼까요? 네, 황금지구를 방송에서 이렇게 소개를 한 게 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70% 공정률 자체가 70%였는데 지금 현재는 78%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발빠르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광양시를 선정을 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서울시의 어떤 주택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뭐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는 그런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액이 주택 가격이나 토지 지가의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바로 전남 지역이거든요. 그중에서도 자족도시 그만큼 많은 일자리가 산재돼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많은 곳이 바로 광양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집값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를 봤을 때 주택 가격 상승률 자체의 도시 전체를 봤을 때 1위가 바로 광양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공급량이 부족하고 또 어떤 자족도시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률이 올라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요. 자, 광양을 살펴보게 되면 신도심, 광양시와 광양읍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도시라고 한다라고 하면 한 곳에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있어야 상권도 발전이 되고 또 활성화가 되겠죠. 근데 광양시를 보게 되면 단점이 이 광양시와 광양읍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주위에 또 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통합이 안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광양시에서도 통합적인 광양시와 광양읍을 통합적으로 개발을 한다라는 그런 기본 계획하에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양시와 광양읍, 원도심과 신도시를 이을 수 있는 이 산 지역을 피하고 해변 지역으로 해서 해변가 주변으로 해서 이런 구획정리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황금지구가 또 광양읍과 광양시의 중간 사이에 있고 또 바로 앞에 광양항만이 있기 때문에 뒤에는 또 구봉산이 있죠. 그래서 배산 임수의 지형의 주거지 명당으로서 인기가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광양과 광양시를 이어주고 그리고 그 앞에는 또 광양항만과 그다음에 포스코 광양제철 그리고 왼편으로는 율촌산단의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현대스틸 그리고 사무제강 이렇게 큰 기업들이 산재되어 있는 곳 그리고 포스코 광양제철이 있고 그리고 많은 물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광양항만이 있기 때문에 이 자족 개념의 완벽한 신도시로 이제 거듭 태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공업도시이지만 관광도시의 이런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테마파크나 골프장, 리조트 그리고 어린이 테마파크가 또 형성이 되고요. 또 이 이순신 대교, 우리나라 가장 넓은 그 긴 대교죠. 거기에 또 경관 사업 이런 관광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광양시의 미래는 매우 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성 사진을 보게 되면 바로 뒤에는 산이죠. 그래서 이쪽 지역 바로 황금지구 뒤편에 관광 단지가 들어옵니다. LF 스퀘어 타운이 들어오고요. 또 오른편에는 어린이 테마파크가 들어오죠. 20만 평의 굉장히 넓은 부지의 어린이 테마파크가 들어와서 뭐 캠핑장이나 글램핑장 그리고 어린이 놀이기구 여러 가지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이 남북권역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이런 큰 기업들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가게 되면 이 사진이 다 걸려 있습니다. 앞으로의 광양시는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하지만 지금은 개발이 황금지구 외에는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비춰봤을 때 향후의 미래 가치 그리고 어떤 발전이 되면서 지가가 상승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 단계, 그다음에 착공 단계 이런 쪽으로 3승의 법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미 착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완공이 됐을 때 또 거기에 따른 이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또 그 주거지가 있죠. 아파트 부지가 있는데 이 아파트 부지에 많은 그런 일군 업체의 아파트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쪽에 황금지구 내에 있는 모든 지가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의 모습인데 황길지구, 황길 2지구, 황금 2지구는 또 광양시에서 공공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신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구봉산 관광단지는 총 면적이 약 111만 7천 제곱미터입니다. 약 30만 평 정도 되죠. 여기에 사업비 1천억을 들여서 골프장과 워터파크 그리고 그 둘레길 그리고 호텔 이런 식으로 또 개발이 되고요. 바로 뒤에 앞에는 또 황금지구가 있고 그 앞에는 광양항만이 있습니다. 황금지구에서 봤을 때는 뒷마당에 바로 골프장 27개월 굉장히 전경이 좋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바다가 보이는 그러한 지형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린이 테마파크도 역시 지금 보상 절차가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에 착공이 되게 되면 2022년, 2023년에는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우리나라 또 전기 자동차 배터리 시장의 선두주자로 나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광양의 제2의 황금기가 포스코 케미칼로 인해서 발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지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인데 거의 6,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고요. 상업지역 그리고 용적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광단지가 들어오고 외부에서 유입인구가 많기 때문에 용적률을 많이 줘서 건물의 높이를 더욱더 많이 줬고요. 뒤에 바로 산이 있고 바로 앞에 바다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공사 모습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광양시의 다른 지구들은 용적률이 좀 낮습니다. 상업용지도 의암지구는 400에 70%, 600에 70% 이랬지만 황금지구는 상업용지가 1,300에 80% 굉장히 많이 준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금액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일반 상업지역이 3억 3,500만 원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이 1억 3,100만 원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의 대출과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게 되면 실투자액은 일반 상업지역은 1억 3,500, 일반 주거지역은 5,200만 원이면 황금지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의 토지 일반 상업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정보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성호 대표와 두 번째로는요.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게요. 자, 2호선 설릉역에서는 걸어서 7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16.95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2.11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3월에 이미 준공이 됐고요. 방 2개와 욕실, 거실과 다용도실로 총 5층 중에 5층에서 가져갈 수 있는데요. 가격도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매매 금액의 경우에는 약 3억 3,5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자, 작년에 이미 준공된 투룸으로 강남구 역삼동에서 준비해 오셨는데요. 강남의 한가운데에서 준비해 오신 만큼 다양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나볼게요. 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 호재, 교통 호재와 개발 호재가 맞물려 있는 곳이죠. GTX A 노선이 6월 30일, 10일 후면 착공이 되고요. 바로 강남 삼성역을 지납니다. 거기에 또 현대자동차 GBC 같은 경우에도 지구단위 계획안이 또 수정 가결이 됐습니다. 거기에 또 영동대로 지하 도시 역시 이미 개발 계획이 승인이 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착공이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지가나 어떤 가격들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다세대가 몰려있는 지역들, 젊은 직장인들이 그만큼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은 어떤 임차, 그리고 전월세 형식의 시장에 문을 두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은 다세대 지역인데 이 테헤란로 업무 밀집 지역과 봉은사로 업무 밀집 지역을 중간에 두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르네상스 호텔 재건축 사업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젊은 직장인들이 많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대 GBC입니다. 이미 지구단위 계획구역 승인이 이제 수정 가결이 됐기 때문에 올해 말 정도의 하반기에 착공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여기에 따른 어떤 경제 효과는 어마어마하죠. 264조의 어마어마한 금액이 발생이 되고요. 거기다 122만 명의 새로운 고용 창출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이렇게 A 노선, C 노선 그리고 신사, 유례선까지 들어오는 그러한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오고요. 2018년 3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에 또 16세대고요. 그리고 외관 대리석 마감하고 고급 자재로 시공을 한 그런 건물이고요. 5층 중에 5층입니다. 방 2개, 거실, 욕실 하나, 다용도실로 꾸며져 있고요. 천장형 에어컨과 건조 겸용 드럼 세탁기, 인덕션까지 구비가 돼 있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자, 매매 금액이 3억 3,500만 원인데 자, 면적을 말씀을 드릴게요. 실면적이 12.8평,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계약 면적이 아니라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죠. 실면적이 12.8평의 투룸으로 돼 있는데 강남권에는 거의 이제 3억 중반, 중후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초반대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강하다 말씀드리고요. 임대 금액이 전세 3억 원입니다. 그만큼 인기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매 금액에서 전세 3억을 빼니까 실투자액은 3,500만 원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네, 전세를 활용한다면 3천만 원대에 접근 가능한 강남구 역삼동에서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오늘 좋은 정보 들고 와주신 이성우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이성우 대표님의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의 토지 개요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에 위치한 일반 상업지역의 면적은 181.2제곱미터로 건폐율 80%, 용적률 1300%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면적은 231.4제곱미터로 건폐율 60%, 용적률 200%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의 일반 상업지역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3,500만 원이 예상되며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1억 3,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매매 금액은 약 1억 3,100만 원이 예상되며 약 7,9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5,200만 원이 예상됩니다.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 개요입니다. 2호선 설릉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 16.95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2.11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3월에 준공됐으며 방 2개, 욕실, 거실과 다용도실의 구조로 총 5층 중에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3,500만 원이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85%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2.9로 전월 대비 1.2포인트 소폭 하락했습니다. 2017년 이후 2년째 기준선인 100을 밑돌며 주택사업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난 5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하시다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 관련해서 궁금증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면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8번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많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순서 함께 해주실 분도 나와 계신데요. 국제 RNC 부동산 연구소의 권우숙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권우숙 대표님이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 이전에 강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죠. 저희 대표님께서 2030 서울 플랜 5개 지역 쭉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그 마지막 동부권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까지 서울 5대 권역 중에서 5개 권역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동북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북권은 서울시 5대 권역 중에서도 구가 제일 많은 자치구가 8개 구죠. 제일 많은 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구가 보시면 329만 명. 구가 많은 뜻이 인구도 굉장히 많은 곳이고요. 전체적인 개발에 대한 큰 틀을 보시게 되면 중심지 육성과 도시 재생을 통한 공간 구조의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동북부 지역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를 육성을 하면서 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강력 교통 인프라 및 녹색 교통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는 이러한 큰 틀을 가지고 동북권의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동북권 중에서도 홍릉 일대를 보시게 되면 홍릉 일대는 경희대와 또한 고대의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개발 예정지가 되어 있는데요. 경제 기반형 도시 재생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약 15만 평의 규모로서 홍릉 서울 바이오 허브 포함 일대를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약 230개의 기업이 유치가 되는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약 개발이 3만 명 평이 이루어지고 있는 창동역과 또한 상계, 노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인데요. 이것을 보시게 되면 교통을 우선 보시면 KTX 연장과 또한 GTX C 노선을 비롯해서 창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은 바로 복합 한승센터와 서울 아련의 건립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거 보시게 되면 창동 차량 기지 부지가 있는데요. 직식 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 중심지에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죠. 약 8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계획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창동 차량 기지 부지에는 서울대병원이 또 이전한다는 이런 가지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강운대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개발 면적을 보시면 12만 평이고요. 총 규모는 49층으로 업무 주거 복합시설이 들어옴으로써 특히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7층의 아파트로서 2,000세대가 넘는 이러한 세대가 들어오는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도 역시 마찬가지로 KTX 연장선과 GTX C 노선이 이미 타당성 검토에서 통과를 했는 거고요. 2021년도를 이미 착공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 강원도 역세권 개발에 그림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개발 사업 보시면 동북권에서는 동부 간선 지하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시게 되면 비용 대비했을 때 편익이 높아서 사업성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결과의 숫자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의문이 생길 건데요. 1.45%입니다. 1%가 넘어가면 사업성이 아주 좋은 것으로 결과가 조사가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부선에서는 신경제의 중심지로서 조성이 되는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량천은 약 221만 제곱미터로서는 공원 면적이 증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안평 일대인데요. 장안평역을 중심으로 그 일대는 장안평에도 지금 가보시면 노후되는 자동차 관련 사업이 굉장히 많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현대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러한 곳에 한국에서 최대 자동차 산업복합 단지가 조성이 되는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물재생센터는 굉장히 혐오 시설이었는데요. 이것을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2025년도까지 완료가 되는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곳에는 굉장히 쾌적한 주거 환경이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안구에 보시면 구역 근처입니다. 동부지법과 지검이 이전 부지와 KT 이전 부지에는 지금 조감도로 보신 것처럼 2023년에 단계별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최대의 34층의 호텔과 업무 오피스
거기에 따라서 1000세대 넘는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8층 구매에 통합청사, 행정, 상업, 업무, 주거를 이루는 복합타운이 10개 동이 또 들어올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서울 터미널인데요. 연면적이 29만 평에 지하 5층, 지상 32층의 터미널과 호텔, 업무, 관광, 문화시설이 복합 건립이 되기 때문에 터미널로서 하차와 승차뿐만 아니라 주차장까지 지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개발 사업이 또 이루어지는데요. 2024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량리를 보시게 되면 추가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데요. 분당선 연장선과 강력 급행철도, GTX B노선과 C노선, 또한 수서발 고속열차, 경정철의 면목선까지 정량리의 추가 교통망이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는 성수동인데요. 성수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블루클린 개발 사업인데요. 옛 엠코 공장 부지에 초대형 지식산업센터가 개발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교통이라든지 대형 업무시설이 상업시설과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대표적인 비즈니스 환경으로 바뀌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많은 상권의 부흥으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해서 동부권의 개발 사업이 서울 5대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주목받는 성수동이 위치하고 있는 성동구와 중랑구, 노원구 등 8개 구가 위치한 이 동부권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진 시간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이죠. 오늘 권호숙 대표님께서 선별해 오신 한 가지 정보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권호숙 대표님과 만나볼 지역은요.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신축 다세대 주택 준비해 오셨는데요. 1호선 영등포역에서는 걸어서 4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19.83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41.25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9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와 거실, 욕실, 주방의 구조로 이루어지며 총 5층 중에 2층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가격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먼저 매매 금액의 경우에는 약 2억 8,5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6,500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자, 다가오는 9월에 준공이 완료되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신축 투룸 만나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2030 서울 플랜의 핵심 지역 중에 한 곳이라 좀 선별해 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 소개 들어볼게요. 네, 영등포는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또한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눈으로 당연히 확연하게 보이는 곳입니다. 영등포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위치를 우선 보시게 되면 1호선의 영등포역입니다. 도보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역과의 거리가 가까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지가 19.83제곱미터이고요. 실제 사용 면적이 41.25제곱미터입니다. 9월 달에 준공 예정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2개 방과 거실, 욕실, 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층이 5층 중에 2층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는 보시면 건물의 외관 사진은 조감도를 이용했고요. 2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개의 동이고요. 모든 옵션은 풀 옵션으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전체 동이 2개 동으로서 36개의 동이 세대가 있고요. 특히나 큰 도로변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입이 편리성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주차 같은 경우에도 다세주택은 보통 지상에 피로티 주차 공간이 많이 있는데요. 본 건물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이 또 하나의 메리트 있는 편리성을 추구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룸과 1.5룸과 3룸 함께 구성이 되어 있는 36세대가 차후에는 입주가 다 된 이후가 이전 마찬가지로 건물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좀 더 편리한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CCTV라든지 방문 시스템 또한 모든 시스템이 아파트 못지않은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특히 지하에서 주차장에 차를 대시고 1층을 올라갈 때도 편리하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입니다.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집값 상승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향후에 지금 앞으로 나오는 새로운 건물의 분양가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가격들이 많이들 나오시는데요. 저희 지금 현재 분양하는 가격은 선분양이기 때문에 아주 좀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2억 8,500이고요. 전세 예상하는 가격이 2억 6,500이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가 보시면 아주 2천만 원입니다. 3도심의 국제금융의 중심 지역에서 2천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소개와 가격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2천만 원에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신축 투룸을 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로변의 위치에 있어서 좀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하셔서요. 정확한 위치가 궁금합니다. 입지 따져볼까요? 네, 부동산은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입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가격이랑 바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의 위치는 바로 영등포역에서 걸어서 도보 4분입니다. 아주 가까운 위치하고 있고요. 특히 바로 옆에 보시면 공원을 사진을 넣었는데요. 실제로 가보시게 되면 아주 큰 공원이 있습니다. 집에서 바로 도보로 2, 3분 거리에 큰 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영등포역을 가보시게 되면 아주 많은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상권의 편리성과 또한 일상에서 지치는 분들을 위해서 공원은 나에게 주는 힐링의 장소이기 때문에 아주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신 바와 같이 학교도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보통 집을 구매를 하시거나 사실 때에 편리성을 추구를 할 때 보시면 학교를 많이 찾고요. 또한 편의성이 얼마나 있는가도 굉장히 많이 찾으시고 또한 거기에 덤으로 해서 공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중에 되면 프리미엄까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입지 조건은 주거에서 3가지의 요건 중에서 다 완벽한 입지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본 건물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교통을 보시게 되면 영등포역은 1호선입니다. KTX 마찬가지로 다니지만은 향후에 또 좋아지는 노선이 GTX B노선과 신안산선이 교통에 대한 호재를 안고 있는 입지 예건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하단으로서는 신길 뉴타운과 상단으로는 영등포의 재정비 촉진 지구가 있기 때문에 또 향후에 주거의 변모된 모습으로서 내 지역에 대한 그만큼의 발전은 개발에 대한 호재로 이어가는 입지 조건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서남권의 입지 요건으로서는 교통의 중심지죠. 수도권과 도심권을 이어주는 서남권의 교통의 요충지까지 입지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통의 요충지에서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요즘에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한데 가까이에 이 공원이 있어서 그린 라이프까지 누려볼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대표님께서 이곳을 선별해 주신 이유 여기서 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 확인해 볼까요? 네, 영등포는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도 있지만은 제일 핵심적인 것이 아무래도 서울 플랜 계획의 영등포는 국제 중심의 도시죠. 금융의 중심의 도시에 거기에 걸맞게 도시 복합 주거지의 큰 틀을 가지고 도시 기능을 강화를 함으로써 교통의 체계가 편익이 준비되어 있는 이러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GTX B노선과 또한 신안산선이 추가되기 때문에 금융의 중심지의 역할에 맞는 기능을 강화를 한다는 개발 계획도 잡혀 있고요. 특히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영등포 이런 사업이 손꼽히는 것은 고밀도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이곳에는 고밀도 복합 개발뿐만 아니라 빈테크 산업의 4차 산업의 메카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선 부지 역시 마찬가지로 신상업 시설이 활성화되는 개발 사업과 또한 물레동의 공공공지 사업을 보시면 복합 문화 시설이 들어오는 이러한 개발 사업까지 이어지는 개발 사업이 쭉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영등포에 대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영등포 개발의 호재는 아주 열악한 지역이 잊지 못하고 기억 속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기억 중에서도 영등포는 아주 열악하고 환경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정동 재정비 촉진지구와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가 그런 개발 사업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개발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인근에 있는 본 건물의 영향은
되면 개발에 대한 추가적인 이익이 바로 보실 수 있는 것이 차익인 거죠. 매매했을 때 그만큼 차익은 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요. 그만큼 개발의 호재와 또한 입지가 주는 호재와 또한 3도심입니다. 영등포는 3도심으로서 국제 금융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이 지금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따져본다면 훨씬 미래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의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거지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냐는 사실은 지금 신길동 같은 경우는 단계적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계적인 개발 사업의 입주 전과 입주 후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은 내 주변의 인근 지역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변모된 모습이 눈에 바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등포의 마지막으로 보시면 총 개발 사업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당산 역세권 개발 사업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영등포 재개발 사업, 또한 재정비 촉진지구 유타운 개발 사업입니다. 또한 신길동 영등포 역세권 개발, 이러한 개발 사업이 영등포 관내에 또한 인근에 있는 여의도 개발 사업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개발 사업의 하나고요. 특히 교통은 부동산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만큼의 교통이 편리성과 주는 것은 그만큼의 매매 가치, 상승, 미래 가치까지 포함되어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교통의 호재입니다. GTX B 노선과 신안산선은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노선이고 바로 영등포를 이어주는 교통의 호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발 사업이고요. 신림선과 지금 서부간선도로 지하사업과 여의도 신월 IC 지하사업은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2020년도, 2021년도로 보시게 되면 교통의 편리성 지금보다 월등히 나아지는 것이 바로 영등포의 서남권에 대한 교통의 편리성을 주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주신 이유들을 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2030 서울플랜의 핵심 지역에다가 4차 산업 메카의 핵심인 이곳에서 저희 만나보고 있는데요. 현재의 가치 물론 중요하지만 미래의 가치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전략을 한번 세워볼게요. 네, 영등포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많이 듣던 개발 사업이 바로 2030 서울 플랜 개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도 영등포는 국제 금융의 중심지 지역으로서 국제적으로 금융의 위상을 나타나는 이러한 지역인데요. 지금 당장이 아닌 미래 가치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 사업 중에 하나,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선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선분양은 다른 물건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준공이 난 이후는 몇 달 뒤이기 때문에 시가 상승이 이미 이루어진 이후라기 때문에 선분양의 특혜는 가격이 준공 후보다는 약간 많은 거는 아주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선분양의 메리트입니다.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고 그 이익에 대한 추가 투자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미 그만큼의 차익을 안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무단가가 이 건물의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차익형과 수익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차익형은 아무래도 개발에 대한 차익에 대한 투자의 메리트를 안고 가시면 되겠고요. 수익형 같은 경우에는 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굉장히 초역세권입니다. 그럴 때에는 임대 사업을 등록하셔서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안성맞춤이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입지는 아주 우수한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성의 특징에 따라서 부동산이 갖고 있는 이러한 특징은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는 한번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영등포구에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개발의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그리고 함께 해주신 권우숙 대표님께서 무료 세미나도 진행을 하신다고 하네요. 자, 서울 핵심 지역 소액투자처 분석을 주제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 참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대표님의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권호숙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 여기서 물러가지만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계속 해결해 드리니까요. 02-3153-2166-8번 많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까지 많은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 올인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